자, 이제 수열의 합이 아니라 가자. 자, 시간 좀 많이 좀 지치지는 않지만 일단 최대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잡기 위해서 과정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자,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그 과정 위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삼각함수 활용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뭐 도표화로 938번이야. 자, 마프 꺼내주시고 마프 꺼내주시고 938번. 자, 일단은 지금 삼각형 ABC 길이를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C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가 코사인 A를 구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자, 삼각형 ABC의 꼭지를 다 주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코사인 A를 계산하고 그럼 코사인 A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사인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계산 안 한다. 코사인 A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을 써가지고 코사인 구해주시고. 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까지 길. 여기는 Q부터 사실 R까지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오늘 되게 많이 얘기할 텐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항상 서로 마주보는 각도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또 성립을 해. 뭔 얘기냐면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을 머릿속에 보면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가 돼서 보라색 4개의 점을 치면은 뭐가 존재한다? 원이 존재하게 돼요. 원이. 그래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4개의 꼭지점을 치면은 이런 원이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왜 그렇다고? 태어나? 왜 그렇다고?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예요? 바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궁금하기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 자, 사인 A분의 자, 서로 마주보는 길이. 자, 사인 A분의 서로 마주보는 길이. 요 삼각형에서 사인 곡 쓰는 건데 사인 A분의 이가 궁금한 QR의 길이는 바로 2R이 되게 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각이에요. 자, 원에서 직각이 떴다는 얘기는 바로 이놈이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90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길이는 6이 되게 된다. 하면 끝. 자,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A 구해주시고 자,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A 구해주시고 걔를 가지고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자, 다음에 보라색 원에서 사인 공식 적용했다. 그런데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지름이다 라는 정도.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938번이었다. 너 왜 마프식이 없어? 너는 왜 마프식이 없어? 시험 열흘 남았는데.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941번 문제 보겠습니다. 941. 자, 941번은 니네가 빅한 체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얘가 왜 닮음이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야. 닮음? 누구랑 닮음인지 그래서 걔가 왜 닮음인지 그 이유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결론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는 하얀색 삼각형이라 누구 삼각형이냐면 전체 노란색 삼각형이 닮음이야. 자, 얘랑 왜 닮음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지 정도만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알파라고 하는 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닮음은 삼각형을 3개 더하면 180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2개만 같아도 닮음이야. A 닮음이라 그래서 각도가 2개만 같으면 우리는 걔를 닮음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베타라 하잖아. 그럼 얘랑 더해서 뭐가 된다? 180도가 돼야 돼. 근데 얘랑 더해도 180도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도 얼마? 여기도 바로 베타가 되게 되는 거야, 베타. 자, 그래서 나머지 한 각을 세모라고 하고 나머지 한 각을 세모라고 하면 그래서 AA 닮음에 의해서 두 개 소형이 닮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 B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 이게 사실 중딩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거든. 알파하고 베타에서 넘어갈 때 베타에서 네모 넘어갈 때 자, 네모에서 알파로 넘어갈 때로 표시 주시고 되는 변을 적는 거야. 자, 조그만 삼각형에서 알파하고 네모 사이 관계 알파하고 베타 사이 관계는 바로 AC의 길이인데 자, 베타하고 네모 사이는 얘는 G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하고 알파 사이는 GC가 되니까 GC의 비율이 자, 큰 삼각합니다. 큰 삼각형의 알파하고 네모 사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면 ACF 대신에 CF 길이인데 자, 큰 삼각형의 베타와 네모 사이 큰 삼각형의 베타와 네모 사이는 FD 자, 큰 삼각형의 네모와 알파 사이는 자, 바로 네모와 알파 사이는 바로 CD가 되니까 자, 요렇게 적당히 니네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서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닮음이냐? 닮음 가지고 어떤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느냐? 라는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늦지 말고. 자전거 타잖아. 그치? 여기 나올 수 있는데 왜 늦어? 맨날. 자, 안 앉아주시고. 자, 여기 바로 941번 문제입니다. 책 가져오시고. 자, 940번 문제. 자, 볼게. 자, 오늘도 뭐 별로 안 중요한 문제 남발하지 않을게. 응? 별로 안 중요한 문제. 이건 중요해. 잘 봐야 돼. 이런 쓸데없이 집중 안 해주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오래된 문제인데 교육청 문제 치고 많이 나오는 이유. 보세요. 평행이라는 조건을 잘 못 사용을 해. 어떻게 평행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건지 지금부터 내가 하기 잘 봐. 자, 여기를 세타라 하고 여기를 세타라 할 수 있어. 지금 문제에서 여기는 2변이랑 2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은 서로 같다라 해서 세타라고 우리가 각도를 같은 각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길이 조건이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 3, 요 길이 3, 요 길이 3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일단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구해볼까? 1단계. 야,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면 자, 2 곱하기 자,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니까 3 곱하기 3에 자, 9 더하기 9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4해서 일단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고, 그 이를 가지고 뭐 사인도 구하고 탄젠도 구하고 하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야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코사인 공식을 써야 되는데 자, 봐봐. 이게 지금 현재 세타지. 근데 얘랑 길이 같은 1인변이니까 누구도 세타야? 얘도 세타란 말이지. 세타, 여기도 세타.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2세타를 해먹었기 때문에 요 각이 뭐가 되냐? 180 마이너스 2세타. 즉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더래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그래서 끝난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각은 자, 파이 빼기 2세타의 세타를 더했네요. 파이 빼기 2세타의 세타를 더했으니까 파이 빼기 세타를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공식 쓰면 끝. 자, 내가 궁금한 게 이 길이고, 두 번째 선생님 L제곱은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뭐 하는 거지?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자, L제곱은요? L제곱은 자, 3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코사인의 얼마? 자, 파이 빼기 세타라 해서 자, 보라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사용해주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자, 우리가 단위원에서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의 관계는 자, 내가 세타면 네가 바로 파이 빼기 세타인데 자, 우리들은 서로 사인 값은 같은데 코사인은 서로 반대 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항에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바꿔서 자, 오른쪽 쫙 계산하신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자, 내가 원하는 정도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947번 문제 947.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할게. 중요한 문제는 진짜로 있으니까. 자, 이것 때문에 좀 종종 나오긴 하지만 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리가 지금 슬슬 편한 자세를 찾아가려고 하는 듯한 방금 표정이었어요. 953번입니다. 953. 자, 이거 조금 중요해요. 조금. 자, 이 문제가 일단 먼저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데 자,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자, 이걸 이해하면 이 밑에 것도 할 수 있거든. 근데 밑에 거랑 비슷한 문제를 내가 즉흥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보세요. 야, 여기 어떤 삼각형이 있었대. 잘 들어봐, 얘기를. 근데 내가 삼각형 ABC에서 A란 점에서 이 변에서 선발을 내리고 자, B란 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발을 내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발을 내리면 이것이 일치를 해요. 옛날에 얘를 수심이라고 했어. 수심. 근데 지금은 뭐 용어를 배우진 않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 길이가 4A, 이 길이가 예를 들어 3A, 자, 이 길이가 6A다 라고 하면 얘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비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중요한 거야. 오늘 처음 중요한 거 얘기했어. 자, 봐게. 야,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거든. 근데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거든. 근데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높이랑 밑변의 길이 곱은 있잖아. 항상 일정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A를 썼지. 근데 얼추 보니까 최소 공배수가 10인 것 같아서 나는 밑변과 높이의 곱이 12AB가 되게끔 한번 세팅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4A니까 여기는 바로 3B.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차피 비례가 필요한 거니까. 삼각형의 각각의 길이 B가 필요한 거니까. 삼각형을 확대하고 축소한다고 해서 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길이를 잡는 거라고. 그래서는 밑변과 높이의 곱이 12AB가 되게끔 세팅을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6A, 그럼 여기 2B겠죠. 그게 안 생겼어도 이해해줘. 그럼 여기 3A, 그럼 곱한 10이 되니까 여기는 뭐다? 자, 4B라이기 때문에 각각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사실은 우회적으로
원래 삼각형 세변의 길이 비율을 알려주는 것이다. 요게 바로 밑에 있는 954번 문제가 거의 이렇게 아마 해결이 될 거야. 자, 근데 이거는 도형이 둔각이라 그걸 좀 잘 숨겨놨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길을 잘 보셔야 돼.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A하고 B하고 F가 한 직선상의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문제에서 C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얘랑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거. 이건 좀 연결을 좀 해주셔야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할게. 야, AD. 이 A란 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2라니까 그냥 편의상 2A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B에서 2에 내린 길이 어딨어? B 어딨어?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 비율이 3이 됐으니까 얘를 편의상 3A라고 얘기하고 3A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F 내린 거. 자, C에서 F 내린 요거 비율이 4니까 얘를 4A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일단. 자, 그래서 얘도 2대 3대 4니까 자, 밑변하고 높이 비율이 12AB가 되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면, 선생님 여기가 2A니까 여기는 얼마다? 6B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6B. 자, 여기가 3A네? 그럼 얘랑 곱한 게 12AB가 된다고. 밑변 길이, 요게 높이. 자, 중간사각이니까 얘가 밑변 길이고 얘가 높이고. 그럼 얘랑 곱해서 12AB가 되니까 얘를 그냥 4B. 마지막. 자,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가 높이야 이번에. 정말 거지 같죠? 자, 얘가 밑변 길이고 얘가 높이. 4A. 그럼 이 친구는 3B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겠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노란색 삼각형의 길이 비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코사인 C라고 하는, 자,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이제 코사인 공식 사용해서 B 제곱 약분해 주시면 바로 내 번호는 코사인 구할 수 있다. 요건 좀 중요하다. 자, 천천히라도 정리해놔. 자, 953번. 선생님, 제가 오늘 마프를 못 갖고 와서 이거 좀 다시 복습 좀 적으라고. 이거 적어. 거기다 적으라고. 얘 앞으로 거기 수원이라도 적어. 저 싫어? 복습하고 여기다 적으면 내가 이따 오늘 만들어줄 거야. 그치? 다시 풀어보시잖아 이거? 별로? 괜찮아? 안 적어도 되고. 네 인생인데 뭐. 내 인생이야? 네 인생이지. 자, 953번 문제. 네 인생. 지금 한 명이 정어지. 어지니까 또. 지각 대마. 약간 지각 왕자 정도. 지각 왕자. 좀 자주 하지만 많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좀 한 5분 10분 지각하잖아. 혜원이는 약간 지각. 너도 그냥 그냥 적당히. 지각 왕이 있어요. 지각 왕. 지각 황제. 이런 애 있어. 1시간 정도 지각한 거 이런 친구인데 과연 어진이는 몇 시에 오게 될지. 오긴 올지. 그게 이제 규칙으로 주목이 됩니다. 기본 한 1시간 지각을 보통 기본으로 알기 때문에. 자, 953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진짜 중요해. 다음 문제 볼게. 자, 958번. 요거는 뭐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아주 쉬워요. 자, 이 문제의 컨셉은 우리가 한 200번은 봤어. 진짜 농담 아니고 얘네가 이제 겁나 많이 봤었던 소재를 사용을 해. 내 얘기 들어봐. 야, 태성아. 기억나 이거? 중3 때인가 왜 고1 때 여기 점 하나 잡고 여기 점 하나 잡고 X축이를 움직이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요 기의 최소값 구해라 라는 문제를 안 하고, 중3 때도 하고 고1 때도 겁나서 니네가 한 2, 300번은 봤을 거라고. 다시 한번. 고정된 두 개 점이 있어. 근데 X축에 어떤 동점 P가 있어. 그래서 요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 어디다 점을 잡아야 되지? 뭐 이런 문제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제 이 점을 여기다 탁 이렇게 대칭이동을 한 후, 대칭이동 얘랑 길이 갖고 직각이게끔 대칭이동 한 후 얘랑 연결해줘서 이렇게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기억나냐? 진짜 기억나지? 근데 이 문제 볼까? 자, 서로 해안도로가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안도로가 서로 만나는 꼭지점에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어떤 배가 있었단 말이지.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해안도로 찍고 두 번째 해안도로 찍고 다시 돌아오는 요 거리의 최소값이 300이라면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자, 이 문제의 의도야. 자, 슬슬 벌써 또 졸린 사람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4명 정도가 졸려. 4명. 너는 아니야? 넌 아니야? 전혀. 많이 잡았구나. 많이 잡았네. 많이 잡은 표정이야. 많이 잡고 그 행복이 좀 있는 표정이 있어. 사람이 많이 잠을 자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좀 약간 행복해지는 거야.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행복한 표정. 지금 딱 그 표정인데 너무 행복한 표정도 안 좋아. 시험 기간에는 야,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 노란색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고 자, 이 친구를 저 노란색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자, 내가 이 왼쪽 벽 한번 찍고 밑에보다 찍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위에 벽에도 대칭 이동을 하고 요 밑에도 대칭 이동한 다음에 자, 얘랑 연결한 이 거리가 바로 내가 얻는 차단거리다. 차단거리.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 루트 3이래. 그럼 얘를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된다? x 루트 3이 되는 거야. x 루트 3. x 루트 3. 대칭 이동했으니까. 뭐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x 루트 3.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x 루트 3이야. 그럼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 x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중심각이 몇 도? 60도. 근데 펼쳤어. 근데 또 120도. 이게 120도. 끝. 자, 그래서 코사인 공식을 쓰든 뭘 쓰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거리가 30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300보다 코사인 공식 쓰시든 아니면 특수각이니까 절단이 잘 나눠서 계산하든 그거 뭐 니네 마음이라고 보시면 120도니까 그냥 사실 그냥 적당히 나누면 돼. 그 적당히 나누는 게 이거잖아. 여기 120인데 맞지? 300에 멍청아. 300인데 자 2등변인데 여기 120도니까 여기가 이제 x 루트 3이고 그러니까 300인데 여기는 150이고 그럼 150을 루트 3으로 나누니까 이 친구는 루트 3분의 100이 되고 150이고 멍청아. 150이 되고 그러면 그 두 배니까 얘가 바로 루트 3분의 그리고 두 배인 300이 되게 되더라. 유리화에서 계산해 주시면 뭐 x를 코사인 공식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냥 안녕. 25분밖에 지각 안 했어. 이 정도는 뭐 어디 지금은 뭐 선방이죠. 25분밖에 지각 안 하더라. 대단하군. 25분.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65문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우리 디펜스 시험 뭐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디펜스 시험 보느라 좀 고민들 많았고 근데 이게 이상하네.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지. 갑자기 급격한 최대는 밖에는 그다 보다. 갑자기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기분 좋아하고 이렇게 좀 좋은 걸 수도 있고. 자, 이 문제가 사인 공식이랑 코사인 공식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해. 애들이 지금 맞풀 채점 상태가 아니라 풀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제 지각은 무조건 제일 앞에 시작이야. 알겠지? 제일 앞에 시작에 좋아서 일부러 지각한 거지?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뭐 되게 유니크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너무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 잘 들어봐봐. 너무나 보편적인 문제야. 여기 이 문제, 요 앞에 거 근처에 있는 문제들이 다 지금 내가 하는 설명대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요 스타일, 사인, 코사인을 자 같이 써야 되는 요런 스타일 문제들이 좀 보편적인 문제니까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중요하다. 그냥 이 별표. 중요해. 자, 할게. 자,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BC드라 그래서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 하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유리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죠? 사인 세타는 5분의 4겠지? 자, 돌지 마시고 사인 세타는 얼마다? 자, 5분의 4가 되게 됩니다. 5분의 4. 자, 코사인이 5분의 3이라며 직각 세타 5에 3이니까 피타고라스 사인 세타는 그래서 5분의 4다. 뭐 기본 이제 룰인데 그런데 이 놈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원의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R이 궁금한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누가 봐도 사인 공식 그럼 세타의 마주보는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B하고 D를 딱 연결해서 오케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 L이 바로 이 원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인 2R이다 라고 해서 사인 공식을 적용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사인 세타를 알고 있어. 2R이 궁금해. 그럼 뭐만 요 L값만 계산하면 게임은 끝이구나. 사인 세타 알고 있고 R이 궁금하고 그래서 저 L 저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구나. 그런데 또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세타가 되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마주보는 거 항상 몇 도? 합이 180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길이 L 한 다음에 코사인 공식 적용해 주시면 돼요. 바로 한번 가볼게. L제곱은요? 자, 2제곱 더하기 10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에 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아까 했지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기 때문에 더하기로 바꾸면서 코사인 세타 끝. 그래서 코사인 집어넣어 주시고 L 구해주시고 집어넣으시면 예정한 변하고 딱 사인 코사인 공식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야. 우리 디펜스 나와 있었을 거야. 디펜스 시험에도 아마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만큼 자주 나오는 또 너무 표준적인 문제다. 자, 모르면 이건 진짜 조금 그렇다. 자, 한 문제에서 두 개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거 되게 좋거든. 부담이 좀 적어져. 선생님 입장에서도 물어볼 거 졸라 많은데 사인은 사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따로따로 물어보면 그렇잖아. 하나만 가지고 딱 사인 코사인 한 방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믿어봐. 자주 나온다니까. 진짜. 자, 그래서 965번 문제 중요한 문제다. 어려워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주 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너무 기본기 농구로 치면 드리블 같은 드리블 농구로 치면 드리블 같은 자 사인 코사인 공식에 중요한 주제니까 보여주시고 자 이제 960번 좀 어려운 게 나와요. 960번이 현아 휘차 이상아 휘차 돌려서 어디다 휘차 휘차 저기 휘차 갈 휘 윤석이 휘차 학교 갔어? 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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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겠다 민호수 갔다 맞았어. 이러면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유리까지 딱 받으면은 성공하면 뭐 책상에 세일 정도로 날씨 졸지 마라. 자, 96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 그냥 간단하게 편한 마음으로 보는데 이 문제 참 잘 맞는 문제인데 에이 어려워서 야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내가 하니 잘 봐봐. 야 근데 이게 기억니은 지그시 시키는 대로만 구하면 답이 나와. 되게 신기하게. 야 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이 교수님이 만들었겠지. 교육청인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예전 봐봐. 기억에서 구하는 걸 구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게 금방 구할 수 있고 니은에서 물어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기억하고 니은에서 구한 걸 가지고 지그시를 구할 때 사용하잖아. 그럼 답이 아주 깔끔하게 되게 신기하게 뿅 하고 나오게 돼. 그러니까 보기 느낌이 되게 좀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자, 한다. 야 일단은 문제를 또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내 특기가 뭡니까? 처음 문제를 본 사람은 이해시키기. 시작할게. 준서가 처음 봤지? 네. 처음 봤지? 이해시켜볼게. 도전! 자, 갑니다. 보라고 여기를! 야,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마름모.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여기 120도래. 마름모니까 여기도 120도라. 일단은 여기에 120도짜리 업축골이다. 자, 기억이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나 좀 봐봐. 갈민서 보세요.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풀어갖고 와. 알겠지? 자, EFB라고 하는 각이 뭐냐라고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봐봐. 여기 봐봐라. 야, 이 삼각형 기준으로 얘가 120도를 해먹었어. 얘도 세타도 해먹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표시한 여기는 몇 도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 일단은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120밖에 없으니까 일단 60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더하기 세타잖아? 얘가 빼기 세타가 돼야 돼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요 60도 빼기 세타가 된다고. 그래 여기 더하기 세타 빼기 세타 툭 치고 얘랑 더하기 180도니까 저기가 바로 60도 빼기 세타구나. 형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30도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각도 뭐야? 자 각 E F 얼마? B라는 B라는 놈이 바로 얼마다? 자 90도 빼기 세타가 된다는 자,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다. 쉽잖아. 진짜 처음 보지 문제. 그지? 아니, 책이 좀 있어야 좀 잘 적어도 보면 알겠지? 야,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길이가 궁금하다 이 길이. 야, 이 길이 궁금하다 이 길이. 요 길이 있죠, 길이. 자, F 길이를 과연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FB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내가 한번 봤어. FB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봤단 말이야.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 아까 우리 무시했던 건데 야, 이 길이가 2인 2등간 삼각형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본 거 중간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니네 글 읽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오면 이거 그건데? 하고 이렇게 풀라고. 그림 있는 게 아니라 얘가 2고 얘가 2니까 여기다 수발을 딱 내리면 이 길이 1이고 이게 루트 3이라 이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2루트 4. 이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그래서 사인 공식을 실현을 할게. 사인 공식. 유리야? 사인 120도에 마주보는 2루트 3은 자, 니은 갈게. 자, 사인 120도에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루트 3은
자, 사인 세타. 왜 근데 이거 한다? 문제도 궁금한 게 이게 궁금하네. 이게 궁금한데 니은에 보면은 BF 길이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BF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일단 먼저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사인을 쓰는 것뿐이야. 사인 세타분의 BF다. 그래서 이것은 사인 세타분의 BF 길이 되더라. BF 길이. 자, 근데 2 루트 3을 2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4거든. 4. 2 루트 3을 2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4거든. 그럼 세타 넘어가니까 오케이. 4 사인 세타구나. BF의 길이가 4 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는 니은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괜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힘드네. 자, 이제 지그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얘들아. 자,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얼마나 억울했어.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B2의 길이가 세타 값의 관계없이 다 죄송합니다. 박건우 학생. 아예 왔습니다. 네네네. 밑에 체크 안 했어요. 안 계셔서 방금? 아닙니다. 네, QR만. QR.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가이드가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그 무슨 보고 찍고 그걸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출결 체크랑은 되게 상관이 없어. 여기 늦으면 항상 오고 체크를 해주셔. 갑니다. 세타 값에 관계없이 이 보라색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니네가 볼 땐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세타가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요 삼각형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 에이 말도 안 되지 거짓 이러면 안 돼. 일정해. 보여줄게. 왜 일정한지. 야 아까 이 길이 뭐라 그랬니? 이라고 했지? 그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4사인이야. 4사인이라 했고 요 각도를 아까 처음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90도 빼기 세타라 했거든? 그 여기서 내가 코사인 공식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재미나다니까? 신기하다니까? L제곱은 내가 구라야. 자, 2의 제곱 4 4사인 제곱인 16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사인의 자 코사인 90 빼기 세타를 해줘야 돼. 90 빼기 세타. 그냥 거기 쓴 거야. 그런데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6개의 사인 제곱. 그래서 얘랑 사라져.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라. 사라진다고. 자, 그래서 L은 언제나 자 2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자, 지금 또 맞는 말이 된 거야. 자,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구하다 보면은 다 나오거든. 자, 이것도 경험 못하면 100% 틀리잖아. 니네가 학교 시험 시간에 이걸 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 경험하라고. 지금 집중해서 들으면 열흘은 기억한다고. 열흘은 기억하겠지. 그지 않아? 열흘은 기억하겠지, 그지? 시험에 나오면 기억력으로 맞추라고. 기억력으로. 그래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이유야. 자, 넘어가서 9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뭐 서로 하면 돼. 내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예능 같은 데 나왔는데 지가 맨사라고 막 겁나 막 거들먹거리더라고. 거들먹 알잖아. 뭐 이러다 거들먹거리더라고. 그래서 건방진 자식. 그래서 IQ가 얼마야 했더니 근데 IQ를 검사할 때 이게 표준 편차라는 게 니네 표준 편차 개념 알지? 그 표준 편차, 분산. 통계를 안 배워도 그거는 알지 않아? 중학교 때 왜 평균 분산 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안 하나? 해 안 해? 평균 분산 들어본 적 있어? 분산? 표준 편차 들어본 적 있어? 있지 그치? 근데 표준 편차에 따라 사실은 다른데 아무튼 내가 이제 한번 맨사 시험 한번 봐볼까 생각해. 맨사 시험 한번 봐볼까.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볼긴 있었는데 그럼 또 해봐야 뭐 해 그랬거든. 그냥 한번 있으면 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표출용으로 뭐 이런 거 기본 아니냐. 수학 선생님 기본으로 뭐 맨사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풍부한 관측을 한번 하려고 내가 맨사 이번에 한번 시험 한번 봐보려고 줄기 줄 일정을 조일 중이야. 근데 맨사가 이제 보통 140 이하 정도, 140 이상 정도 되면은 뭐 맨사를 하잖아. 근데 그게 표준 편차가 옛날 표준 편차여가지고 근데 그렇더라고. 아무튼 내가 그때는 뭐 충분히 가능하잖아. 충분히. 잘해서 그만하고 시작할게. 야 일단은 지금 뭐 했냐면은 그냥 빨리 할게. 별 재미도 없던 문제니까. 야 직각삼각형이 있었어. 자 각각의 변의 길이가 ABC인 직각삼각형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장착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도형의 넓이를 다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A하고 B가 하나씩 나오거든. 자, 일단 우리 기본기 한번 가볼까? 기본기? 야 이것도 집중만 하면 진짜로 기억 못하면 바보라니까. 들어봐. 야 일단은 지금 여기가 A고 여기 B니까 여기 넓이 2분의 AB지. 그치? 2분의 AB잖아.
그 여기도 여기가 정사각형을 각각 만든 거거든. 그 여기 B면 여기도 B고 여기도 A야. 여기도 2분의 A가 된단 말이야. 2분의 AB, 2분의 AB. 기억해? 눈 똑바로 뜨고 신기하게도 말이야. 여기도 2분의 AB고 여기도 2분의 AB고 여기도 2분의 AB가 돼. 요거 느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 나중에 할 테니까 결론은 얘랑 얘의 넓이가 다 같아. 신기하게. 그 여기 넓이는 B제곱이지. 여기 A제곱이지. C제곱이지. 그럼 솔직히 이 넓이 구하는 게 좀 짜증나거든? 근데 기억하라고. 얘랑의 넓이가 다 2분의 AB로 똑같다고. 자, 왜 똑같은지 그것만 살짝 보여줘 넘어간다. 자, 호가 골라. 1번, 2번 골라. 호. 1번, 2번. 골라. 1번. 자, 요거의 넓이를 지금도 내가 계산해볼게. 자, 봐봐라. 야, 이 길이 B다. 이 길이 C다. 내가 얘를 만약에 세타라 하잖아? 근데 솔직히 과정 모르고 일단 결론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같다고. 자, 봐봐. 이 세타인데 90도. 둘이 합해 180도. 그럼 얘랑 더해도 180도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파이 빼기 세타. 자, 그래서 넓이 맞아. 2분의 1 곱하기 BC의 사인에 원래는 파이 빼기 세타를 해야 되는데 파이 빼기 세타하고 세타는 사인 똑같으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인 세타가 C분의 A야. 보여?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 세타의 사인, 요 부분에 요거잖아? C분의 A라고. 요게 C분의 A라고. CC약분 돼서 와우 2분의 AB. 잘도 2분의 AB. 2분의 AB, 2분의 AB, 2분의 AB, 2분의 AB, 2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바로 육각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기억하라고. 자, 970번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이고 힘들어. 오늘 여기 많이 좋네. 많이 피곤하지? 제가 어제 좀 빡친 일이 있었어요. 기분 좋은 일 앤드 빡친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수학자로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어. S114라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한량이라고 이제 주인 그 있어. 카페 관리자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작업하는 그 기초 자료를 자기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PDF처럼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한 것처럼 막 올린 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작업하는 대표가 가서 전화 유선으로 내려라. 우리 건데 왜 니네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냐 했더니 좀 이렇게 좀 뻘소리를 했어. 뻘소리. 나는 모든 자료가 공유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한다. 어쩌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런 들어봤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 했잖아. 그 딱딱 정형적인 그꼴이라고. 졸라 무식한데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밑에가 댓글을 막 달았어.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우리가 공동작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랬더니 그냥 본인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뭐냐면 그냥 난 내 생각대로 살 거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너 그렇게 살아. 난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지. 겁나 빡쳐가지고. 내가 이제 친정이니까 내가 이제 총국민 명령을 내려 그걸 이제 작업하는 선생님들한테 계신 카톡방 있다 한 250명. 그래서 내가 댓글 하나 해서 농담에 공격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댓글을 할까는 생각을 했어. 졸라 빡치는 거야 진짜. 너무 열받는 거야. 그냥 막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작업한 선생님 중에 특히 또 우리 팀이야 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도 우리 팀에 있는 어떤 사람 맨날 지각하고 맨날 그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지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9일까지 자료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맨날 하루 이틀 느려. 그 느리면 이 사람이 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거기 막 사람들이 되게 막 이렇게 수다 떠는 방이거든. 거기서 수다를 겁나 떨어. 뭐 오늘 뭐 농사를 해야 된다 쫙 하는데 작업은 안 하고 와서 이거 수다만 떨고. 그러니까 문제 또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 선생님 저 이거 못 풀겠는데 좀 풀어주세요 하면 막 선생님들이 막 이게 한 데 있다. 근데 거기 또 깝죽대. 사람들이 깝죽대 와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걸요? 하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 아는데 굳이 내가 구차하게 이걸 다 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러면 될 거라는 근데 결국에 안 되는 그런 조언들을 해. 진짜로. 작업도 안 하고. 근데 어제 또 그 변론을 하는 거야. 막 거기 사람이 여태까지 자료를 뭐 어떻게 할 것도 하는 거 졸라 빡쳐가지고. 우리 3회 연속 미달이면 강퇴거든? 근데 지금 2번 미납돼서 이번 19일 까지 해가지고 안 오면 강퇴 시킬 거야. 영구 강퇴. 빡쳐가지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이었어. 빡쳐가지고 하라고. 3시에 자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했단 말이야. 근데 빡이 넘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거는 빡쳐가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야. 진짜 너무 열받아.
내가 원래 항상 자는 자세가 있거든.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좀 약간 평소에 안 자던 자세 쥐형이다가 여기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자세 그대로 있어서 죽는 줄 알았어. 약간 막 이런 자세로 밤새 있었던 거야, 피곤해서. 눈 떴더니 막 허리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런 거야. 겁나 빡쳐가지고 또. 아, 씨, 밤새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 4시 반에 잤어. 졸라 피곤해. 973원 나. 얘도 피곤하겠지만. 야, 학생 때 피곤한 거, 야, 알아. 근데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내가 만세를 불렀다니까. 드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싫었거든. 아침에 드디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게, 야, 드디어 아침 일찍 일어나도 되는 막 좋아했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더 심해졌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대학교 때 선생님이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대학교 때가 군대 때보다 힘들었어, 군대 때보다. 대학 다시 갈래? 군대 다시 갈래? 난 군대를 가.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야, 아무튼. 그랬어요. 야, 잠 깼냐? 자, 중요하네. 잠깨라고 한 거야, 잠깨라고 한 거야. 집중할게. 야, 이 문제도 잠깐 보면은, 야, 길이가 다 주어진 상황에서, 야, 뭔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봐봐.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도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1대 1의 루트 5에 의해서 얘는 2루트 5.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 그러니까 루트 5, 여기도 루트 5, 그럼 여기 루트 10, 여기 루트 10, 여기 루트 10. 근데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공식으로 일단 직접적으로 저 길이를 계산하는 건 힘들다 이거야. 각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것도 그 성질이야.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코사인 공식을 사용할 거야. 자, 왼쪽에서 코사인 쓴다. 자, 코사인을 쓰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자, 세타를 끼고는 두 변의 길이 곱인 4하고 루트 10에다가 자, 16 더하기 10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L 제곱 빼주시면 되겠고 이거 L이라 잡아주시면 자, 오른쪽에서 떴습니다. 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오른쪽은 자, 이 친구는 2 곱하기 자, 이 가까이 있는 두 변의 길이 곱으니까 자, 2하고 루트 10 곱해주시고 자, 4 더하기 10 한 다음에 L 제곱 빼주는 이게 바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다. 물어볼게. 얘랑 무슨 관계? 얘랑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자, 절대값의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0 돼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는영 해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L가 있습니다. 자, 오늘 품제 중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거 다시 한번 자, 사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대표님이 또 오늘 문제 만들 사람 신청받았는데 그 선생님들 수능 그 문제 만드는 그 카톡방에 그뭐 하여튼 니네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얘기하시는 어떤 유형 문제를 좀 낼 사람 좀 신청받는다. 선생님 바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바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나보고 신청 안 했어. 일정이 다음 금요일까지라도 촉박하거든. 내가 미리 만들었는데. 자, 다음 문제 물어볼게. 자, 976문제. 중요하다. 졸라 중요하다. 자, 니네가 싫어하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겁나 중요하다. 자,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함수가 아닌 최대치면 거의 뭐 산술기하라고 보시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자, 산술기하 이용해서 이 문제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 좀 춥냐 이제? 좀 생각을 좀 에어컨 좀. 제가 오른쪽 거. 침대는 꼭 창문 좀 닫아줘. 어우 뻑뻑해. 자, 볼게요. 자, 976번에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산술기하도 써야 되는데 조금 좀 더러운 산술기하라. 내가 하니 잘 봐봐. 자, 일단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을 딱 봤는데 왜 이러지? A부터 B까지 길이는 지금 현재 2라고 주어졌는데 굳이 A, B라 했냐? 여기 2인데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BC. 야, AC 길이도 3이거든? AC 길이 3이야. 근데 왜 저기 AC라고 써놨을까? 3. 자,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또 내가 문제를 또 설명을 해줘야 돼. P란 점이 요 선분 BC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대. 그럼 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P의 위치에 따라 그때 달라지니까 내가 얘를 X라 하고 얘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거기 PM을 X. 여기 X. 그럼 PN을 Y.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냐? X분의 2 더하기 자, Y분의 3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산술기하를 쓰려면
x하고 y 가는 식이 하나 필요하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그 x하고 y 가는 식을 세울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이걸 세워도 마지막에 계산이 좀 더러워. 가볼게. 선생님, 팩트로 a하고 b하고 c로 만들어지는 자 도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2분의 1 곱하기 자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자 중심각이 30도니까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바로 되거든. 요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서 실제로 계산은 얼마다? 2분의 3이 되게 된다는 뜻이야. 2분의 3. 그런데 얘를 우리 이런 짓들은 많이 했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밑변 길이가 2에다가 높이가 x네. 그 얘랑 곱하면 반으로는 요 넓이는 얼마? x. 밑변 길이 2, 높이는 x. 그러면 여기 밑변 길이 3, 높이는 y. 얘랑 곱한다면 반으로 나누니까 이쪽 넓이는 2분의 3y.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2의 x와 자 2분의 3y를 더한 놈이구나. 요거 알려줄 테니까 요거에 최소 구해라. 근데 이거 알아도 힘들다고. 이거 알아도 두렵다고. 이거 뭐 정리해서 넣고 뭐 이럴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까지 정리하는 게 한 반이고 나머지 계산이 또 반이기 때문에 자 일단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고 중요해. 그 오답번호 제발 이름 좀 써. 한 명만 안 썼으면 괜찮은데 딱 내려가면 꼭 두 명이 이름을 안 써서 이게 누굴까? 그냥 떠올려. 평소에 이름을 안 쓰던 놈들이 보통 이름을 안 쓰니까 자 오늘 왔던 놈들이 누가 이름을 안 썼을까? 두 명이면 참 난감하단 말이지. 두 명이면 글씨체를 봐. 글씨 졸라 못 썼네. 이거 보면은 갈린석 이렇게 저거 이제 자 이제 넓이 구하는 거 할게. 야 요거 알고 요거. 근데 이게 계산이 더러워서 방법이 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야 봐봐. 좀 어렵다 했어 분명히. 야 숫자는 0이라는 숫자는 언제든지 더하고 빼도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든지 곱하고 나눠도 되기 때문에 자 문제 주어진 이 식의 값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할 거야.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좀 부담이기 때문에 자 값이 1이 되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할 거야. 1이야. 자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2x고 얘는 y가 돼. 1이야. 그래서 이 식은 있잖아. 언제든지 곱해도 상관이 없어. 값이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식의 값은 1이기 때문에 x랑 y의 관계없이 얘의 값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자 뭔가의 값을 구했는데 여기다가 뭐를 값이 1인 이 식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 자, 전개해서 이제 산술기와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쉽냐고. 자, 전개할까? 얘랑 곱하면 x끼리 약분돼서 3분의 4. 자, 두 번째 거끼리 곱하면 x분의 2y. 자,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곱하면 y분의 2x.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산술기와 평균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3분의 9랑 3분의 4랑 더한 3분의 14로 기본으로 들어가시고 플러스 2루트 요 두 개를 곱한 바로 4.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자, 식을 구해도 마지막에 구하는 과정이 더럽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좀 빡치는 문제. 자, 아마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거 하고 좀 일찍 쉽게 오늘은. 자, 988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자, 내신 대비 교재에서 내신 대비 교재. 얘네가 오답 번호 낸 거 보고 내가 이제 포커스론에서 니네가 좀 궁금한 번호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 알겠지? 레벨 2가 좀 어려서. 오늘 좀 문자 많이 갔지? 수열의 학과제를 어제랑 그제 내줬고 오늘 이제 수업 준비를 하려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나눠준 답지가 잘못된 답지라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 작년 거더라고. 그 답이 많이 틀렸어. 오늘 그 막 답지 다 놓여있었지? 그 책상에 놓여있던 그 답지 있거든? 그걸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원래 답지 버리시고 그 답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988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자, 오늘 어떻게 셔틀 타고 왔어? 아니면 걸었어? 지하철. 편하게 지하철 타는 거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지. 뭐 좋다면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냥 뭐 당장 못 하기 싫으면. 자, 문제 잠깐 볼게. 야, 이 문제도 내면 솔직히 좀 약간 인성 문제인 게 답의 꼬라지를 보세요. 객관식의 꼬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풀 줄 알아도 마지막 문제야. 988번인데 이거는 풀 줄 알아도 계산이 오래 걸리고
좀 짜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어떤 문제지 그냥 소개만 해줄 테니까 봐봐. 계산 진행을 해봐. 야, 그리고 이번에 뭐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시험이 뭐 어렵게 된다는 학교도 있더만. 뭐 잠시려고는 우리 이번에 시험 어렵게 된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했다고 그러더만. 어렵게 된다고. 제정신이야?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지네가 가르친 게 뭐라고 솔직히. 학교 선생님, 아니 학교의 입장을 내가 이제 얘기하자면 가르친 게 얼마나 된다고 뭐 문제를 어렵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어이가 없긴 해.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냥 양심의 호소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냈다가 볼 때 내가 지탄해봤지 않을까. 저 학교 개념 없네. 지네가 한 게 뭐라고. 물라인 반하고 뭐 애들 학교 한 몇 대 나왔다고 저렇게 문제를 졌다 이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시험보다는 분명히 시간할 거다. 이번에 3학년에 사실은 내신 나왔던 문제들 옆에 선생님이 3학년 하시니까 나처럼 난 2학년만 하는데 옆에서는 3학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 좀 봐달라. 봤더니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막 실러 문제 이런 걸 그래도 한두 개씩 내거든. 1절 안 했더라고 1절.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뭐 수능특강 문제가 나오는데 수능특강 1학년 교과서 문제가 한 70%? 그래서 야 신기하네 3학년 내시는데 문제를 이렇게 쉽게 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니네 시험지도 그럴 거라는 예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이 문제 때문에 그러지 말더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내가 확실히 풀 줄 아는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 주는 게 이번 시험 중요할 것 같아. 야 갈게. 야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한 건 야 6m. 자 문제를 이해시켜 줄게. 야 무대가 있어. 폭이 6m인 무대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면 무대가 한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멀면 사람이 안 보여.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딱 좋거든. 그런 자리를 찾고 싶은 건데 자 어떤 게 이 기준이냐. 자 이 점에서 무대 양끝을 바라봤을 때 요 각도가 15도와 30도 사이에 있는 15도와 30도 사이에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 아주 적정히 떨어져 있는 저 자리를 내가 1등석이라고 명명하고 그럼 1등석의 넓이는 과연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얼핏 보면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냐면 여기 잠깐 봐봐. 이거는 그냥 안 적고 보시면 돼. 야, 원이 있었어? 내가 이 원을 잘랐어. 그냥 여기부터까지가 6m래. 근데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이라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 홀을 연결하든 이 각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가 무대 양끝을 바라본 각도가 15도와 30도 사이다. 바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얘가 15도가 되는 상황 그리고 30도가 되는 상황이 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걔를 한번 볼게. 지금부터가 이제 계산이야. 자, 원이 있어. 이건 좀 크게 그렸어. 오버했어. 자, 잘랐어. 몇 미터야? 여기가 6미터야. 근데 이렇게 쳐다봤을 때 자, 15도가 되는 이곳의 반지름은 과연 무엇이고 넓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건데 만약에 얘보다 멀잖아. 각도가 15도보다 작아져. 탈락이야. 얘보다 가까워야 각도가 15보다 커져.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자, 어떤 거? 야, 이번에 좀 조그만 원이야. 여기 6m인데, 여기 6m인데 쳐다봤을 때 이 각도가 30도가 되는. 그럼 얘보다 가까우면 또 너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 원의 외부면서 이 원의 내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꿀자리다. 다시 한번 얘보다 멀어지면 각도가 15도 작아져. 탈락. 얘보다 가까워지면 각도가 어때? 30도가 가까워져. 탈락. 그래서 노란색 원의 외부면서 하얀색 원의 내부. 요게 바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의 넓이다. 대충 좀 이해되겠어?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좀 속된 말로 정말 빡친 이유가 야 무대를 뒤에서 볼 순 없잖아. 그래서 깨알같이 생기죠. 요거 뺀 나머지 넓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는 약간 빡치는 부분이에요. 설명할게. 자,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 할게. 자, 이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하면 일단 먼저 R부터 구해볼까? 야, 원주각이 15도니까 중심각이 30도라고. 그럼 먼저 식 써볼게. 코사인식이야. 36은요? R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에다가 코사인 30도인 2분의 루트 3을 곱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얘랑 약분되면 뭐냐? 2R제곱에서 루트 3 R제곱을 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의 R제곱이 뭐가 된다? 3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나눠주고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화하면 R제곱이 바로 36배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이 자 R값 구하지 마. 아까 못 구하니까 요게 바로 R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 야 이게 팩맨 알아? 팩맨? 팩맨 게임 이게 뿅뿅뿅뿅 해서 젖 먹다가 왜 뭐 먹으면 하면 막 다시 쫓아서 죽이는 그런 팩맨 있지. 자 팩맨처럼 생긴 이도요. 자 요 도형의 넓이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미쳤냐? 중심각이 330도이기 때문에 12분의 11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삼각형 넓이 2분의 1 R제곱 이거 그래서 2분의 1 R제곱에 사인 30도를 곱해주는데 여기는 R제곱을 여기다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 보라색 넓이 계산해 주시고 자 동일한 원리로 여기 있는 거 계산해 주셔서 자 이 부분의 넓이에서 똑같은 원리로 구한 이 부분의 넓이를 자 제거해 주시는 게 바로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도로만 기억하자고. 계산이 좀 많이 더러워. 자 이제 잠깐 쉬고 오답번호 일단 적어줘. 일단 잠깐 이거 자 오답번호 적어주세요. 됐다. 잠을 별로 못 잤다 했더니 그 선생님 반 학생인가 봐. 너 어제 몇 시간 되니? 근데 둘 다 자기는 밤샜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밤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지? 밤새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적게 자는 건 몰라도 밤을 샜다? 지난번 어떤 친구가 자기 직원 얘기했대. 어떤 친구가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합해서 4시간 잤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가능한가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만 2시간 잡았어요. 근데 편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 없이 이거 보면 또 나 없다고 전해드리다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농담. 하하하하. 자 선언 복해. 자 여기는 모든 문제들이 편집 포인트. 자 여기는 모든 문제들이 다 실제로 학교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되게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아이디어 싸움이다 보니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등차 중앙, 등뒤 중앙의 성질만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시작할게. 자 지금 여기 숫자들이 막 나열이 되는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것도 등차냐? 아니에요. 각각의 줄의 공차와 각각의 줄의 공차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이 등차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 항상 일정한 수를 더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항상 일정한 수를 더한다. 어열 상관없이. 그러면 대각선 등차가 돼. 근데 이거는 각각의 행에 각각의 열에 공차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각선도 등차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주 순수하게 등차 중앙의 성질만 이용해 볼게. 시작한다. 선생님 내가 이 수열에 여기 들어있는 수열에 자 공차를 내가 잠깐만 D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더하기 D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D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줄에서 연속된 세 개 중에 2개를 알지? 그럼 요거의 2배가 얘랑 합이거든? 공차를 몰라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잠깐 네모라고 이렇게 둔다면 네모의 2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D와 8의 합이 되는 자, 6 더하기 2D가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D구나. 여기가 바로 3 더하기 D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얘를 잠깐 세보러 볼까요? 얘 약간 느낌이 오목 느낌이거든? 근데 2개 두면 그 뒤에 또 하나 두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분명히 얘랑도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인 6 더하기 2D가 세모와 7의 합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D 여기가 세모인데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D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끝났어요 거의. 자 봐봐. 얼마 더했니? 숫자도 1을 더하고 D도 하나를 더했지.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뭐냐? 1 더하기 D야. 자, 요것도 등차인데 숫자도 1 더하고 D도 1개 더하고 숫자 1 더하고 D도 1개 더하고 그럼 이 친구는 숫자 1 더하고 D도 하나 더한 그래서 D값은 바로 2가 나오게 되더라. 끝이야. 자, 이렇게 D가 나오면 뭐 대부분의 숫자들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A, B, C 찾는 숫자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약간 퀴즈 같은 스타일이야. 괜찮아? 이게 뭐 수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IQ 테스트인 거 아니고 빡치는 문제인데 하나 나온다면 항상 이웃한 3개가 등차다. 그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거 합이니까
이렇게 이웃해 있든 아니면 하나가 빵꾸 뜨여 있든 요걸 가지고 계속 뭐 뒤에 가는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자, 분명히 해결할 상태가 나온다.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야, 근데 이것도 고민을 해와서 들어야 다시 읽겠지 뭐. 틀리면 된다고 기억이 나겠어. 자, 4번 문제. 바로 오른쪽 문제인데 4번 문제.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라. 선생님이 일단 문제는 많이 준비해왔거든. 중간중간 좀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4번은 좀 풀어봐주고. 종종 나오는 스타일이야. 자, 직선 위에 11개의 점이 있었대. 근데 내가 지금 11개의 점들의 그 길이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 있어. 여기 이런 들어봐요. 실생활 관련된 문제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표현으로 바꿀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직선 위에 총 11개의 점인 1번 점, 자 2번 점, 자 3번 점, 4번 점 땅땅땅 해서 마지막에 11번 점이 있고 근데 중간에 쭉 읽다 보니까 여기 지금 6번 점이라는 게 언급이 돼 있어서 여기 6번 점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옆에 5번 점도 있을 거고 그 옆에 7번 점도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이 길이들이 다시 한번 문제 준비는 많이 해서 한 20개 준비했지만 그중에 내가 좀 자주 나온다 싶은 것만 골라볼 테니까 푸는 거는 좀 집중해서 잘 봐라. 여기서 여기는 이 선분의 길이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수열이니까 그럼 내가 이 길이를 A1처럼 수열화를 시키라고 수열화를. 그럼 여기가 A1이면 여기는 A2가 돼서 번호가 왼쪽이랑 맞아 떨어지네. 그럼 여기는 바로 A5가 되겠고 여기는 바로 A6이 되겠고 마지막에 이 친구는 A10번이 되니까 A10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구나. 수열로 만들라고 했다. 수열로. 떠드는 걸 일단 수열로 만들어 넣어야 뭐 공식을 쓰든 자시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야.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이 점이 이 전체 선분의 길이를 3대 1로 내분을 한대. 그러니까 비율이 3대 1대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하고 10번째 항까지 합의 비율이 3대 4구나. 5번째 항까지 합해 10번째 항까지 합이 3대 4구나를 이용해서 A하고 D에 대한 비율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 아무것도 안 알려줬으니까 못 구한다고. 근데 A하고 D가 하나씩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걔를 잘해서 A하고 D에 대한 비율을 구해라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심화 써볼게. 야, 첫 번째 항과 5번째 항의 평균의 그거의 개수인 5개를 곱한 놈인데 는이 아니라 멈춰.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평균에다가 그거의 개수인 10개를 곱해준 게 바로 3대 4가 되게 되더라. 자, 비례식에선 똑같이 곱해도 상관이 없어. 똑같이 약분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안에 끝끼리 곱한 6배의 2a 더하기 9b하고 자, 바깥 끼리 곱한 4a 더하기 4b가 서로 같게 되더라. 그래서 a하고 d에 대한 비율 정리해 주시면 돼요. 몇 가지 정도만 메모하자고. 자, 이것도 좀 종종 나오는 소재니까 대략적인 느낌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지 뭐 필기 다 하고 뭐는 필기 뭐 해둬야 잘 지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 수열화시켜라. 떠드는 걸 어떻게 A1, A2, A3처럼 수열로 만들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 자, 7번. 요거 답이 이게 아마 없어. 이게 지금 아마 그 개정된 답으로는 아마 답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객관식에 아마 답이 없었던 걸로 문제가 오려서 근데 지난번에 이제 동국고에 요거 비슷한 문제 한번 배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만 살짝 그냥 보고 넘어갈 거야. 다 지식적으로 구하지 않고. 선생님, 이 A라는 집합이 어떤 놈들을 원소로 갖냐면 여기까지는 쉽잖아. 자, 1부터 53까지의 자연수를 집어넣어 보면 실제로 A라는 집합이 어떤 원소들을 갖게 되냐면 원소 날거를 표현해볼게. K 대신에 1 대표면 1이고 3이고 5고 7이고 다다다 해서 마지막 53 집어넣어주면 자, 53의 2배인 106 빼기 1인 105까지 자, 105까지 원소를 자,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이었었어.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적당히 몇 개의 원소를 택한 후 걔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운 좋게 등차수열이 되었다. 근데 그 등차수열의 합이
105가 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은 과연 몇 가지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n의 값은 과연 a이 될 수 있는 자연수 n의 값은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자, 이 문제의 의도. 자,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봐봐. 일단은 먼저 이 a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를 적당히 n개 더해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홀수야. 자, 홀수를 짝수게 더하면 그 결과 합은 짝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n이 홀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n이 홀수구나. 응? n이 홀수가 되는구나. n이 홀수구나. n이 홀수구나. 자, 그래서 이게 한 개는 안 돼. 일단 두 개 이상이 됐으니까. 자, 세 개의 숫자 합이 105가 될지, 다섯 개 합의 숫자가 105가 될지, 일곱 개의 숫자가 105가 될지 몰라서 첫 번째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숫자에서 세 개를 끄집어내 등차수열이 되는데 그 합이 과연 105가 가능할 것이냐. 일단 얘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다. 자, 하나만 할게.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를 내가 a, 그럼 그 다음 숫자를 a 더하기 d, 그 다음 숫자를 a 더하기 2d라 놓고, 그럼 얘랑 더하면 3a 3d인데 3으로 나눠주면 a 더하기 d가 얼마가 되더라? 바로 3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얘가 홀수라며. 그래서 1 그리고 34 무슨 얘기입니까? 1로 시작하고 34를 계속 더하는 이렇게 세 개 숫자 만들어주면 그 합이 105가 되는 것이 가능. 근데 얘가 홀수니까 자 3하고 32. 자 3으로 시작해서 32를 더하는 친구 35에 67에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냐. 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A는 홀수니까 얼마? A가 33이 되고 공차가 2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17가지 조합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5개가 되는 경우 해야 돼. 그리고 7개가 되는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9개부터는 불가능하거든. 근데 왜 불가능한지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객관식 보기 아마 답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거 오답할 때 그냥 이거는 크게 오답할 필요는 그냥 개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 알겠죠? 느낌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지엽적이다. 하지 말고 그래라. 자, 궁금할 것 같아. 앞에 거는 니네가 좀 계속 고민을 했잖아. 20번 이후로는 니네가 보니까 오답이 별로 없더라고. 20번 뒤에는 내가 볼 때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돌릴 테니까 앞에 번만 좀 보자. 어렵더라도. 자, 12번 문제를 좀 볼게. 요거는 좀 중요하죠. 12번은 아마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자, 12번은 전혀 지엽적이지 않고 아주 보편적인 문제라. 자, 얘를 지금 승대처럼 저렇게 A하고 D로 풀면 아니 돼요. 근데 알겠냐? 안 돼? 허경환 대사 알아 그거? 아니 돼요.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모르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여기 잠깐 봐봐. 야. 어젠가 그젠가 이제 새로 온 친구들, 동기 친구들이 몇 명 왔는데,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 밤늦게까지 문자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얘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 문자랑 카톡으로 물어보면 내가 이제 많이 대답해주고 있으니까, 혹시 뭐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밤에 공부하다가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보내보면 선생님이 좀 맨정신일 때, 정식 뭐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면은 늦게라도 보내줄 테니까 궁금한 것들은 카톡으로 보내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저 이거 선생님 저 이거요 이러지 말고 이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대뜸 그냥 이거 막 포커스 막 30문제 찍어서 보내면 그냥 차라리 그냥 보충을 보세요. 알겠죠? 시간 내셔서 학원 와서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한 두세 개 정도 이런 궁금한 거는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최근에도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 AD로 풀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죄야. 왜냐면 내가 요즘에 최근에 이거 겁나 얘기했거든. 승재야 잘못한 거야? 자 등차수열의 합인 SN은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굴러 공차가 음수면 위로 굴러긴 그냥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0,0을 지나거든. 근데 0,0이 여기 있을까? 보통은 여기 있어요. 근데 왜 보통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얘기를 하면 들어봐. 정말로 마지막이야. 만약에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잖아. 그럼 이건 항이 점점점 커지지. 그럼 SN도 점점점 커지지. 그럼 SN이 계속 그냥 커지기만 해서 서로 다른 뭔가를 집어넣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어떤 이차함수의 대칭성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마지막인데. 건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더라고. 그죠? 나는 다 이해했다. 이 부분이야 뭐 다
아는 거지. 지금 팔짱 끼고 탁 무슨 신선으로 계곡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계곡 같은 데 딱 가서 이렇게 기분 좋네라고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새끼야. 야 그런데 초항이 음수고 공차도 음수잖아. 그럼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최소값이 없이 그냥 계속 작아져.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항상 올라가다 내려간다든지 내려가다 올라가야 최대 최소 또는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90% 이상 0,0이 왼쪽에 있는 자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을 좀 일단은 해두셔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어차피. 자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일단 원점을 지나긴 지났는데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왜 그래? n제곱의 개수의 2배 공차거든. n제곱의 개수가 공차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차가 음수면 최고 참개수 음수, 공차가 양수면 최고 참개수 양수.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런데 최고 참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초항이 양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로 공차는 음수인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S에다가 뭘 집어넣어? 14랑 30을 집어넣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대. SN에 그러면 대칭축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더하면 44 그럼 대칭축 22 그래서 얘가 바로 얼마다? 44가 되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야 그 SN에 아이고 절대값을 씌웠어요. 자 SN의 절대값을 씌우면 얘를 그래터를 이렇게 거돌리는 요게 바로 SN인데 자 n하고 n 더하기를 집어넣어 n 더하기를 작다. 이걸 뭐라 하냐? 보통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n하고 n 더하기를 집어넣는데 n 더하기를 더 작다는 뜻이 함수값이. 자 그걸 만족하는 n들은 과연 무엇일까? 대칭축 20입니다. 자 일단 감소하는 구간을 조사해보세요. 디테일을 할게. n 대신에 20이 대입하면 성립하니? 20에 n 대신에 20이 대입하면 S22의 절대값이랑 S23의 절대값 비교하면 S23의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일단 22부터 가는 쭉 가는 자 이제 44 가는 44 집어넣으면 44번째 한가잡이랑 45번째인데 45는 44의 오른쪽이니까 44는 안돼 43까지 자 그래서 43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 풀이야. 자 최소값 구했으니까 20 하시면 돼. 근데 개수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합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등차수열에서 뭔가 합에 두 개를 집어넣어 같은 거 나왔다. 무조건 그래프를 하셔야 돼. 10으로 해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 진짜 알겠냐? 나오긴 나와. 한 5분 10분 걸릴 거야. 그거 맞히면 5등급, 틀리면 6등급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풀면 알겠지? 시간이 더 지나가기 때문에 자 등차수열에 뭔가를 숫자를 집어넣어 같은 거 나왔다. 나가면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자 이거는 스텝 2에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알아야 돼. 솔직히 많이 얘기했고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2번이었어요. 자, 걸을 건 걸을게 보고 오답할 건 뭐 개인 질문 할 건 개인 질문 할 수 있으니까 자 14번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저격성으로 사실은 이건 진짜 나오면 설명 들은 사람은 무조건 맞히는데 설명 안 들은 사람은 거의 무조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니네가 고민하지 않았어도 이거 반드시 살펴봐 주셔야 돼요. 혹시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인가 얘기한 적 있어? 머리 기르는 거 단발머리 정도까지 기르려고 현재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인데 진짜로 그러지 마 그럼 끊어버릴 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이게 되게 부시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했더니 그 무슨 뭐 있잖아 실크 테라피인가 뭔가 그거가 머리끈이 좋아진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았더니 확실히 머리끈이 좋아지더라고. 확실히 역시 돈을 써야 되는구나. 모든 게 다 돈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원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장원 가라 그랬거든. 요 안쪽을 약간 아니다 머리를 진짜 여자애들처럼 단발머리 하겠다 이 따윈처럼 이렇게 머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좀 기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런 스타일 해보려고 지금 한번 해보면 더 나이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최양락 스타일로 하니까 최양락 스타일? 최양락 앞머리가 일자 해가지고 최양락 있잖아. 최양락 스타일로 한번
여하튼 뭐 해볼게. 14번. 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또 설정을 한번 했고 집중해라. 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 이건 진짜 멍청해도 열흘은 기억이 날 거라고 이 문제. 이 문제는 진짜로 머릿속 진짜 집중 눈빡힘 주고 잘 보셔야 된다고. 시작한다. 야 항의 개수가 홀수계래. 그래서 내가 항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면 2n 더하기 1개라고 얘기를 할 거야. 2n 더하기 1개. 그 예를 들어 홀수야. 홀수계. 개수가 홀수계라고. 그럼 당연히 홀수 번째 항이 더 많아. 하나 더. 항 개수가 홀수계면 기본적으로 홀수 번째 항이 짝수 번째 항보다 한 개 더 많다고. 그래서 홀수계 항을 띄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홀수 번째 애들이 n 더하기 1개, 짝수 번째 애들이 n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상식. 5개. 그럼 홀수 번째가 3개, 짝수 번째가 2개, 7개. 그럼 홀수 번째가 4개, 짝수 번째는 3개. 상식적으로. 자, 이러한 뭐가 있었다? 등차설이 있었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 야, 그래서 항 개수가 홀수계인 등차수열을 나열해서 A1, A2, A3, A4 다다다다 해서 A의 2n 그 다음에 A의 2n 더하기 1이라는 홀수계 원소를 가지고 있는 등차설이 존재를 했답니다. 괜찮겠니? 자, 마지막에 풀이가 또 재밌어. 아주 어렵지 않아. 깔끔하게 뿅 하고 나온다고. 자, 간다. 선생님, 이렇게 D 등차수열 중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지금 혼자 더하겠다는 뜻이거든. 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입니다. 노란색 한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하고 마지막 친구의 평균 곱하기 그거의 개수인 n 더하기 1개를 곱한 게 바로 30이 되게 되더라. 이게 이제 홀수 번째 항들만 싹 더한 거야. 자, 지금 집중해서 들으면 나오면 무조건 맞출 거야. 분명히.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야, 그런데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야. 짝수 번째 항들의 합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얘네들을 더하겠다는 게 짝수 번째들의 합인데, 갈게. 자, 두 번째 항과 2n 번째 항의 평균을 구해주시고 끓이는 개수가 n개인데 그거 합이 얼마다? 24가 되게 되더라.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네, 마지막 과정이 정말 아주 센스가 넘칩니다. 기출문제 이것도 사실. 자, 간다. 등차수열은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이거의 2배로 같잖아. 집중. 얘랑 더한 거 하고 얘랑 더한 게 같아. 등차수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같다. 결국에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누면 끝. 자, 그래서 n 더하기 2를 n으로 나눠주면 바로 24분의 30 끝. 이게 바로 이 문제 풀이야. 사실은 뭔가 되게 복잡한 계산이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엄청 아름다운 풀이도 딱 하고 끝난다고. 자, 기출 문제기도 하고 유명한 문제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 자, 나왔는데 틀렸어. 그러면 씨 이거 할 거야. 자, 내가 아주 지엽적이고 그런 거면 안 해. 지금 타이밍이야. 나올 가능성이 너무 적어. 아니, 뭐 시간 아깝게 뭐 해. 서로 힘들게.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온단 말이야. 진짜로.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느꼈다면 아, 신기하네 라고 느꼈으면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억이 날 거다. 잘 뭐하니? 뭐야 이씨.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22번 문제. 아, 이거는 좀 너무 문제가 더러워서 넘어갈게. 궁금한 사람은 개별 질문해. 자, 22번 문제는 궁금한 사람 개별 질문해. 문제가 좀 더러워. 자, 다음 24번. 요거 근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사실 설명한 게 사실 별로 없긴 없는데, 자, 24번은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남은 문제 좀 잠깐 보고, 오케이. 자, 24번 한번 잠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뭔가 일단 되게 복잡하게 보여. 솔직히 복잡하긴 하지만,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자,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뭐냐면 등차설에서 등차설을 빼면 새로운 등차설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등차설에서 등차설을 빼면, 왜냐면 얘가 n에 가는 1차식이야. 얘가 또 n에 가는 1차식이 등차설이면, 근데 1차식에서 1차식 빼내 갑자기 2차식이 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등차설을 쫙 나열하고 또 다른 등차설을 쫙 나열해서 그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수열을 만들면 걔도 다시 그 등차설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호우 팔짱, 야 팔 끼지 말고. 지금 네가 이제 편한 자세 찾고 있는 중이라니까. 졸리면 좀 서서 들어도 되는데. 졸려 많이? 졸려? 안 졸려? 거짓말하지 마. 갔다 와. 자, 보겠습니다. 야, 공차가 PQ인 등차설 AN, BN이라 그래서 내가 한번 식을 한번 잠깐 세워볼까? 내가 들어봐.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옛날에 뭐 호랑이 살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야, 공차가 P인 등차설 AN이니까 AN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P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그리고 공차가 Q인 등차설 BN이라 했으니까 그럼 PN은 어떻게 생겼냐면 Q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거의 합을 뭐라 하자? 이거의 합을 SN. 자, 이 친구들의 합을 7N이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돼. 이 친구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P가 돼야 되니까 그 얘는 뭐로 시작한다? 2분의 PN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친구의 2배인 TN은 뭐로 시작해? 2분의 QN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되냐?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 SN에서 TN을 뺀 2차식을 만들었대. 그 얘에서 얘를 뺀 HN이라는 식을 만들었대. 몇 차식이겠어? 2차식이겠지. 뭐로 시작하는? 2분의 P 빼기 Q로 시작하는 2차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공차는 뭐다? 다시 자, 요거를 가지고 요 HN은 결과적으로 n에 관한 2차식에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에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을 뺐으니까 그럼 이 친구도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을 보고 등차설의 합이구나. 얘도 결국에 등차설의 합이구나. 초항이 얼마에? 공차가 얼마에? P 빼기 Q를 가면 쉽게 말해 얘에서 얘를 뺀 AN에서 BN을 뺀 P 빼기 QN으로 출발하는 친구의 사실은 합이었던 거구나. 이 정도의 의미를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공차가 주어지면 최고 chan계수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기본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막 와우 H 봐요 막 와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이 H는 뭐라고? 결국에 H는 뭐라고? 어떤 등차수열의 합일 뿐이라고. A에서 B를 뺀 이 수열의 합일 뿐이다. 자, 마무리를 짓긴 짓겠지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이미 뭐 좀 불편하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나는 AN 빼기 BN을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CN이라 약속을 할 거고, 이 문제가 오는 건 바로 CN의 공차는 과연 어떤 범위를 갖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좀 복잡한 문제니까 그냥 살짝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개인 질문을 할게. 자, 봐봐. 그럼 CN이라는 수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n 대신에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A1 빼기 B1이 마이너스 2야. 얘가 바로 C1인데 그래서 CN이란 친구는 마이너스 2로 출발하고 공차가 D인 등차세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게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H1은 얼마죠? 자, CN의 첫 번째 합까지 합, 얘는 마이너스 2. H2는 얼마입니까? 얘랑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자, H3은 얼마죠? 이 친구는 얘랑 더한 마이너스 6 더하기 2인데 이걸 왜 구했냐? 문제에서 H 애들의 부호를 알려줬거든. 자,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야, n 대신에 1 집어넣잖아? 음수라고. n 대신에 2 집어넣잖아? 음수라고. 근데 n 대신에 3부터는 양수라고. 절대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양수가 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잠깐만 너 3D인데 멍청이, 그죠? 자, 그래서 D는 누구하고? 자, 2와 4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자, 최대 값은 4다. 이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너무 좀 어려웠다. 사죄할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를. 마지막 마무리는 좀 궁금할 사람 했고, 여기보다는 여러분들 계산보다는 자, 등차설과 등차설의 차이도 등차설 합과
등차설 합의 차이도 자, 등차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냐. 많이 어려워요. 오답하기 싫은 사람 안 하셔도 돼. 그래 좀 풀만한 문제 풀자죠. 이거 대결 질문해. 자 3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한 3개, 4개 정도만 하고 자 오답 번호 마저 조사한 다음에 그 최악나 나오는 CF 바로 어떤 여자애가 왜 저 약간 댄디한 스타일의 뭐를 잘라주세요. 내 친구랑 미정을 보는데 머리를 싹 잘랐는데 최악나처럼 된 거야. 근데 어떤 여자애가 옆에서 오더니 큰 친구가 최악나게 최악나게 뭐 최악나게라고 했더니 옆에 진짜 최악나게 빰빰빰빰 그 CF 있는데 정말 재밌는데 최악나 재밌나 진짜 최악나.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도 등비시열 문제인 걸 가정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은 많진 않지만 왜냐면 이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 닮음이라 그래서 어떤 도형이 일정한 닮음비를 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이런 주제가 나중에 이제 이과들은 미적 공감을 배우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로 또 나오고 근데 그 이전 과정에 그걸 이제 등비 모식이라 하거든. 그래서 등비시에서 약간 어떤 이런 닮음을 가지고 수열을 만드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을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렇잖아? 이런 문제들이 그런 시리즈들이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문제 정도만 살짝 소개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 알겠지? 이것도 오답하기 싫은 사람은 진짜야 안 하셔도 돼. 이게 니네가 정상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서 충분히 기말고사 준비한 상황이면 좀 이것도 오답하고 좀 하라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모든 시절의 문제를 다 마스터하기 힘들거든?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나올 가능성 높은 걸 하는 게 맞는 거서 일단 이런 문제는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구나 닮은 비를 뭐 구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좀 볼게. 자 내가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 뭐 했냐면 여기 잠깐 봐봐. 근데 아무리 오답은 안 해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건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만 일단 알려줄게. 들어봐봐. 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근데 이걸 일단 8대 15대 17이야. 그 3대 4대 5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8대 15대 17이거든? 그래서 일단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고. 자 8, 15, 17짜리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어떠한 반원을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얘기하겠대. 먼저 얘를 구해볼게. 자 먼저 구해볼게. 자 이렇게 하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그 다음에 또 여기 접하면서 동시에 판이를 R2, R3, R4 이렇게 하겠대. 그것들의 일반응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거든. 자 일단 먼저 R1 구해볼게. 그런 표정을 쳐다보지 마 너무. 알겠지? 자 간다.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안으로이라 하면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딱 하나야. 이 원이 이 지금 빗변이랑 접하지? 그럼 무조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것이 90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R1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R1을 구할 때 사인을 한번 사용해볼게. 얘네가 개인적으로 싫은 거 알지만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닮음을 쓸 때는 사인, 코사인으로 연습을 해두시기 필요한데 야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물어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큰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17분의 8이야.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17분의 8이 바로 사인 세타거든. 큰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 작은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잖아. 그럼 얼마가 되냐면 15-R1분의 R1도 사인 세타야. 15-R1 15-R1분의 R1도 바로 사인 세타라고. 이게 지금 닮은 쓴 거거든. 자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120 빼기 8R1이 17R1이 돼서 자 R의 값은 바로 얼마다? 25분의 120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자 5로 약분하면 얼마? 5분의 24가 바로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를 직접 구해서는 안 돼. 닮음을 사용해 주셔야 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닮음 이용해서 중학생들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간다. 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를 계산할 때 닮음비를 쓴댔지? 여기 봐봐. 전체 삼각형이랑 이 하얀색 삼각형은 어떻게 했다? 닮았어. 전체 삼각형이랑 하얀색 삼각형이 지금 현재
닮았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해서 처음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의 길이 닮은 비를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게. 어려운 건 알아. 야, 얘가 지금 5분의 24면 얘가 얼마야? 5분의 75야. 5분의 75에서 5분의 48을 빼. 짝이가 5분의 48이니까 아니 분수도 이렇게 그지 같은 걸 해서 3대 4대 오라지. 여기는 얼마야? 5분의 27이 돼. 자, 이제 닮은 비를 지금부터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 특히 이과 갈 친구들은 나중에 이걸 좀 많이 하거든. 문과 갈 친구들은 한 요 정도 수준 끝났는데 이과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왜 수축하면은 리미트 기억나? 뭐 이렇게 한없이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이과 갈 친구들 미적분에서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걔네 니네들이 더 이과 가지 말까 봐 이런 생각할까 보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 무한이 나올 거냐, 그지? 요거 넓이 다 더하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프랙탈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나와. 내가 만들어야 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신경 쓰는 거야. 야, 가자 이제. 어떤 느낌이냐? 내가 원래 밑변의 길이가 15인 삼각형에서 하던 행동을 밑변의 길이가 5분의 27인 삼각형에서 반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길이 비울게. 다시 한 번만. 이 편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원래 밑변의 길이가 15인 직각 삼각형에서 하던 행동을 자, 밑변의 길이가 5분의 27인 삼각형에서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원래 밑변의 길이가 15였는데 닮은 비에 의해서 닮은 비에 의해서 밑변의 길이 비율이 5분의 27이 되었으니까 원래 15였는데 밑변의 길이가 어떤 닮은 비에 의해서 5분의 27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닮은 비는 얼마다? 자, 5 곱하기 15분의 27. 자, 3으로 갖고 나면 자, 25분의 9가 바로 닮은 비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25분의 9로 줄었다고. 그래서 얘가 바로 초아. 이었죠? 자, 공비를 바로 보라고. 25분의 9를 공비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구하는 거 아니야. 자, 길이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25분의 9배 되겠구나. 자, 그래서 Rn까지만 구하고. 자, 나 5분의 24로 시작을 하는데 길이가 점점 25분의 9배가 되니까 자, 25분의 9에 n-1.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일반항이다 하는 게 이 문제 주제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매치 해라. 중요한 이과들은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100% 다르고 자, 문과의 친구들은 또 긴가민가이 한데 이런 것도 있나 못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자,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오답 적을게. 자, 36번 문제 설명하고 자, 나머지 도형 관련된 문제는 방금 했던 이런 주제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바로 오답 번호 적어서 갖고 올 테니까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따가 이거 디펜스 시험 통보 좀 나눠줄게. 디펜스 안 본 사람 있겠지만 시험에 나눠줘서 채점도 좀 하고 이것도 좀 질문 같이 받을 테니까. 디펜스 문제가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시험 봐본 사람 알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기출 문제도 겁나게 많이 나왔어. 틀린 사람 보고 뭐라 하고 싶지만 일단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일단 채점 잘 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꼭 그래서 이거 디펜스도 고쳐오는 게 다음 분석까지 될 거야. 자, 정리됐으면 36번 문제 설명. 좀 거지 같지? 그래. 에이, 퇴씨. 정말 깜짝이야. 퇴했는데 지금 피통이 떨어져가지고 이 왼쪽 앞으로 피통이 떨어졌어. 아유, 번호 같아. 이렇게. 자기 팔 길다고 잘하고 있어. 나 팔 길지러운 가볼게. 농담이야, 농담이야. 자, 이제 3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냥 독특해서 야, 니네 옛날에 오메가 기억나? 오메가? 보일 때 오메가 요한쌤이랑 배웠을 거 아니야. 오메가 알파 세 번 곱하면 태성아 오메가 기억나 안 나? 오메가 너 1학년 때 열심히 했다며. 야, 우리가 사실은 3차 방정식 또는 뭐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이 되게 독특한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한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그 밑에 거 그냥 다 집어치더라도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1겠지. 알파가 베타 곱한 건 1이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방정식에 해니까 알파를 진짜로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여기 되는데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에 양변에 뭘 곱하냐면 자, 0에는 뭘 곱해도 결과가 0이니까 의미가 없고 뭘 곱하냐면 알파 빼기를 곱해서 곱셈 공식 이용해서 알파 3승 마이너스 1은 여기 되기 때문에
바로 알파의 세제곱이 1이 되고 베타도 근이니까 똑같이 1이 되고 이런 게 뭐 오메가라 불러나 알파라 불러나 모르겠지만 그건 되게 중요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는 방정식이 하라 그래서 되게 고1 때 많이 다뤘던 주제지. 처음 본 사람 분명히 없을 거야. 오랜만에 봐서 이제 기억이 좀 크지? 기억나지? 그래서 제가 아는 요한쌤 기억나요. 요즘 요한쌤이랑 카톡을 하고 있어요. 요한쌤 서로 자료주고 막 부산 계시는데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게 원활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말이야. 첫 번장이 알파고 공비가 베타인 등비시열에 20번째 한까지 합을 계산해달래. 근데 베타 3번 곱하면 1이니까 3번 날라가고 3번 날라가고 3번 날라가면 2번이 남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빼기 1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알파에 베타 더하기 1이 정답이 되는구나. 보기에 있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보기에 없어. 그럼 얘를 좀 약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과정은 조금 내가 볼 땐 개인적으로 좀 별로다. 하나 볼게. 자, 전개 닥치고 알파 베타 더하기 1입니다. 이 알파입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1이라며 1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젠 있겠지. A씨도 없어. 알파 더하기 1이 없어. 보기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알파 더하기 1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베타가 돼. 이런 생각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그죠? 퇴.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베타가 정답이 되더라고요. 자, 요 마지막에 간단한 과정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별론데 그 전에 있었던 뭐 등비설의 합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 야, 니네 근데 이거 잠깐만 진짜 맞아. 니네 혹시 이거 알아? 옛날에 고1 때 이거 진짜 고1 이거 고1물인데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해서 i의 100제곱 이거 혹시 얼마 기억나는 거야? 이거 얼마게? 이거 고1 거거든? 왜 4개씩 묶어서 사라지고 했었잖아, 그지? 기억나? 근데 이것도 뭘 이용해서 등비설 합공식을 쓸 수가 있어. 봐봐, 내가 하는 얘기. 선생님, 1로 시작하는데 너 자꾸 i를 곱하고 있네. 근데 개수가 몇 개는 100개. 근데 i를 4번 곱하면 얼마? 1이지. i는 4번 곱하면 1이잖아? 이거 4번 날라가면 이거 뭐야? i 남지. 그럼 i 빼기로 나누니까 정답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1이에요. 근데 등비설의 합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정도는 그냥 기억만 해도 나오겠냐마는 기억은 해두라고. 자, 여기까지. 자, 아까 오답 안 적은 사람들 오답까지 적어놔. 자,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좀 금방 오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쉬는 시간